동남권 신공항, 결국 부산에 원래 있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이 났죠. 그런데 부산 대저동에 위치한 이 김해공항 확장안은 과거에도 여러 번 나왔다가 무산이 된 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제시된 확장안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립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실 텐데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핵심 포인트만 짚어가면서 의견을 나눠보죠. 먼저 김해공항 확장안에 찬성하는 분이세요.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확장안에 반대하는 분도 나와 계십니다. 부산대 환경공학부의 오광준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두 분께 짧게 총평을 좀 듣고 싶은데요. 허 교수님. 네. 예, 잘한 결정이다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5년 전과 같은 결정인데요. 예. 경제성 면에서, 현실성 면에서, 지금 두 곳의 밀양과 가덕도보다는, 5년 전과 같은 결정이지만,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결정이다. 오 교수님 총평은 우려스럽다. 왜 그러십니까? 그렇다면은 벌써 5년 전에 이 결정을 했었어야죠. 아하.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와서 그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 납득하기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두 분의 총평은 이렇게 엇갈립니다. 그러면 오 교수님 예. 말씀 나온 김에 김해공항 확장안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정말 이것 때문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우선은 제가 생각할 적에 안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음 문제가 가장 큰 건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하나 좀 보죠. 먼저 예. 안전 문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세요? 예, 결국은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김해공항의 입지가 남풍이 불 적에 상당히 좀 뜨거 내리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할 줄로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것으로 가고 24시간 운항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남풍이 많이 붑니까? 남풍이 부는 시기는 거의 남쪽에서 불어오는 게 거의 한 10%, 15%입니다. 예, 주로 예. 여름철이겠죠. 여름철에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착륙하는 여객기들은 그렇죠. 뒤에 배풍이 부니까 아하, 비행기가 조정하기가 좀 힘들고 힘들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저 돛대산에서 위에서 거꾸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돛대산이 한 360, 370m의 해발이니까 예.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민항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중국 민항기가 그 주변에 돛대산도 있고 신어산도 있고 두산이 있는 거예요? 신호산은 좀 뒤에 있지만은 예. 결과적으로 이제 A380 같은 큰 비행기가 뜬다라고 하면 신호산도 문제가 되는 거죠. 신어산, 돛대산, 남풍까지 그렇죠. 불어치게 되면 이게 문제다. 자, 허희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5년 전에,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그때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예. 당시에 제3안으로 김해공항의 확충이 나왔지만, 바로 이어진 12년의 대선에서, 이게 여당, 야당 후보 할 것 없이, 이것은 반드시, 신공항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제3안에 대해서 검토할 사이도 없었죠.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어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 예.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지금 풍향을 얘기하시는 게 측풍을 말하시는 거고요. 이건 이제 계절에 따라 변하지만. 예. 이번에 ADPI라고 하는 데는 세계적인 공항 설계를 하는 전문 회사예요. 이번에 용역 결과 내놓은 그 회사요? 그렇죠. 예. 거기 회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안전성입니다. 그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기준이 되고 있는 아이카오 기준하고요. 예. 미국의 FAA 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방안이 이제 40도를 시계 방향으로 이제 김해시 방향입니다. 그렇게 예. 해서 이렇게 안을 거쳐서 제시했는데 활주로를 40도 정도 틀어서 국제 비행기는 뜨게 하는 안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이죠. 예, 지금 예. 있는 건 놔두고. 예. 그래서 이번에 안전성이라고 하는 건 최우선시 고려가 된 것이죠. 네. 오 교수님, 40도 정도 틀어서 새로 만들면 된다. 지금 활주로를 이 말씀이세요? 우선 지금 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좀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 5년 전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때 이제 부산의 신공항 포럼위원으로 활약을 했는데 예.
중요한 것은 그거를 처음에는 A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활주로를 A자형으로 만들면 걸리는 게 지금 남해 고속도로가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지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기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하로 고속도로를 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양산까지 소음 피해가 생긴다는 문제가 있어갖고 덮었고. 예. 두 번째 고민한 것은 그러면은 V자형 활주로 비슷하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활주로를 중심으로 해서 V자로 쫙 갈라지게 하나 더 만들자. 지금 HPI에서 만든 활주로의 안도 V자죠. 그 당시는 검토를 했었는데 그거는 그 당시 건기여부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왜요? 왜 V자는 돈이 많이 듭니까? 그거는 어차피 땅을 많이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많이 사야 되니까. 땅을 많이 구입해야 되는 게 약 100만 평 이상을 사야 되는 거고 현재보다. 예.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뭐가 있느냐면 거기는 연약 지반입니다. 그래서 지반 침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든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덮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허드 교수님이 좀 답변 주셔야겠네요. 연약 지반이고 V자로 갈 경우에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든다. 토지 보상비. 그것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당시에 그걸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지역에서 연약 지반보다는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무엇보다 더 상대적으로 나으냐면 예. 바다의 수심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가덕도 바다를 메운다거나 예. 밀양의 산을 깎는 것보다는 현재에 있는 그 지역을 이용하는 것이 이번에도 발표가 되었지만 예. 4조 미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덕도나 밀양보다는 그래도 돈도 적게 들고 연약하다고 그렇죠. 해도 거기보다는 단단하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김해공항에 대해서 부정적 결론을 자꾸 지역에서 냈느냐 하면요. 예. 이게 사실은 1990년에 시작된 얘기예요. 영남권의 공항을 그렇죠.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 당시부터 계속해서 이게 타당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사이에 인천공항은 92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프레임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2002년부터 시작된 15년째 이 논쟁인데 이게 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주택 사업으로는. 그러니까 가덕도와 밀양이라고 하는 것에만 이제 프레임을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해공항이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아까 돛대산 그 사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착륙사고예요. 169명이 사망했는데 2002년. 그때 바로 제기된 게 뭐냐면 그 안전성이에요. 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예. 또 하나는 수용력이 과연 늘어나는 수용력을 이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 해에 바로 2002년에 그 대선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문제의 그 출발점에서 그 문제를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자, 신공항을 짓자라 이렇게 간 거죠. 제가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해공항 확장에 찬성하시는 허 교수님 입장은 연약 지반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만큼 연약하진 않다는 말씀이고 비용도 지금 누구신가요? 오 교수님이십니까? 허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허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오 교수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별로 없다는 건데. 그 부분은 아마 허 교수님이 이제 항공 운영 이런 쪽에 전공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연역 지반이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가덕도 아니면 이제 밀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신공항을 우리가 김해로 만들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연약 지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토목공학적인 기술이 발달한 건 맞죠. 그리고 물 밑에다가 올리고 그다음에 땅을 깎고 한다고 그래도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덕도나 밀양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쪽 집안 단순하게 그 경제성만 갖고 얘기하면은 분명히 김해 신공항이 돈은 적게 드는 건 맞죠. 아하.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런 부분은 맞는데 그거는 활주로가 한 번밖에 지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확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갇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활주로 한 개 늘려가지고 되겠느냐는 것까지 지금 같이 제기하셨어요. 자,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이 안전성 문제만 계속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소음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음. 네네네. 소음 때문에 24시간 운행이 불가능하던 주변에 너무 민가가 많아서 그러면서 사실은 공항을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 얘기도 나오기 시작한 건데 오 교수님.
예. 예. 그렇게 심각한가요?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도 그쪽에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경험을 못했지만은 예. 저희들이 그 보고서나 여러 가지 그 보게 되면은 아침에 7시부터 해서 오후 7시까지 해서 측정한 데이터하고 예. 그다음에는 그 다음날 새벽 이렇게 6시, 7시까지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소음이 밤에는 거의 10배 이상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지금 김해 같은 공항은 아침에 6시부터 밤 11시밖에 운행을 안 하거든요. 밤에 11시 이후엔 안 하는데도 소음에 시달린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사람이 잠을 들려고 그러면은 10시나 그때부터 이제 잠을 들 거 아닙니까? 그때 시달린다. 예, 그리고 이제 아침 6시가 되면은 예. 비행기가 이제 내리고 올라가고 이제 시작을 해야죠. 또 그렇다. 예,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국제선이 좀 일찍 왔는데 예. 5시간 40분에 도착을 했는데 20분을 비행기를 위에서 놀아야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반대한다. 자, 찬성하시는 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음 문제? 공항 소음의 문제는 뭐 세계적으로 모든 그 공항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예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늘어나는 그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따라서 공항도 계속 확충되어 가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풀기 어려운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죠. 예, 지금 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24시간 운영될 수 있는 공항이 가장 이상적인 공항입니다. 그런데 24시간, 예. 현실적으로 이제 이 소음의 문제라는 것이 있고 지금 인천공항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인천공항은 지금 교통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서 혼잡을 좀 해소해야 돼요. 그래서 24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24시간 하고 있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공항 당국에서는 가능하면 이쪽을 분산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항공사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를 원하지 않는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심야에 운항하기를 원하지요. 인천공항 당국에서. 조금 분산시키길 원하는데. 그럼요. 야간에는 항공사들이 원하지 않는다. 손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고객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밤에도 할 수는 있지만 많은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현실적으로요. 그걸 가급적 분산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해도 새벽때에 좀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많이는 아니지만 뭐 화물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24시간 공항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에서는 꾸준히 강조하셨는데 가덕도의 장점으로 뭐 가덕이나 밀양으로 옮기고 24시간 하자는 게 지금 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게 이제 필수 조건은 아닌 거예요. 24시간 운항을 하면 물론 좋지만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은 그 범위 내에서 운항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죠. 자, 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이 전적으로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약 7시간을 운행을 못 하거든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니까요. 못 그럼 이건 하루에 한 30%는 운항을 못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비행기가 여기 한 10시나 10시 반쯤 도착하도록 밤에 되어져 있었는데 외국산이 근데 갑자기 무슨 조금 이상이 있어서 출발이 지연이 됐다. 그 11시 이후에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비행기는 내릴 수가 없잖아요. 내릴 수가 없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거나. 뜰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24시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24시간을 풀로 돌린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그런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할 적에는 이게 문제가 좀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김해공항을 둘러싼 핵심 쟁점입니다. 오늘 짧은 토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 화두를 던져드리고 두 분께 30초씩 마무리 발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공항 확장안에 찬성하시는 허 교수님 30초입니다. 네, 저는 이것을 꾸준히 이제 현실적인 대안으로 김해공항을 주장해 왔는데요. 이번에 영남권의 반목과 갈등을 부추긴 것은요,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어떻게 보면 여론 주도층이에요. 지금 이거 화합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역은 토목이 일어나고 뉴딜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이 국가가 모든 거를 책임지고 운영까지 해야 되는데요. 지금 11개 지방공항이 부담하는 게요. 해마다 적자 600억이 넘습니다. 600억 알겠습니다. 화합 문제, 혈세 문제를 생각하라. 그래서 김해공항 찬성한다. 김해공항 문제 있다 생각하시는 오 교수님 마무리 발언 30초입니다. 물론 그 말씀도 상당히 이해가 되고 굉장히 국책 사업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거를 이해를 하지만은 예. 단지 이 부분은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느냐. 한 20년 후면 또 공항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예.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좀 우리가 놓쳤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득력이 없이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납득하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미봉책이라는 의견까지 오늘 핵심 쟁점만 전문가의 시선으로 짧게 토론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항공대학교 허희영 교수, 부산대 오광준 교수였습니다.